술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식사하실 때 모습을 잠깐 봤는데 식사할 때 마지막에 약간 떨림이 있으시더라고요. 손을 좀 이렇게 떨으시는 모습이 보였고 홍제천에서 걸으실 때 약간 남자로서 커져 보이는 여성용 유방의 모습이 조금 보였거든요. 약간 커 보이셨어요. 이게 뭐냐면 간이 안 좋았을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 중에 이제 뭐 수전증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용 유방 그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코올성 지방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끊는 거거든요. 근데 참 어렵죠. 그러면 아까 소주를 아까 한 병도 먹기도 하고 반 병도 먹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소주를 한 6잔 정도 이상 먹는 사람의 한 50%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거든요. 그 알코올성 지방간만 되면 좋은데 이것이 더 가면은 간경화도 가고 간암도 가고 그러면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술을 끊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절박함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그 절박함을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믹스 커피 3잔 이상은 안 먹는다는 건 내가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자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줄여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 표준 선생님.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술을 드시는 그 술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술을 좀 먹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술은 공복에 마시는 게 사실 제일 맛있거든요. 그게 빈속에 마시면 이렇게 쫙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참 좋기 때문에 계속 공복에도 많이 마시죠. 술 좀 마신다는 사람은. 그때 또 술 맛이 나요. 예. 그리고 그 배에 뭐가 들어가면 안주가 들어가면은 술을 많이 못 마시게 되니까 안주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자꾸 깡술만 먹게 되고 이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알코올이 이제 들어가서 분해가 되려면 영양분이 필요해요. 포도당도 필요하고 비타민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게 없게 되면 그 다음 날도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되니까 술기가 계속 남아 있어요. 숙취가 계속 남게 되죠. 자기 주량 이상으로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공복에 마시면.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배를 채우면서 이렇게 술을 드시면 양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확 이제 줄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알코올 분해도 잘 되니까 아마 그 다음날 숙취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지금 술을 드시는 건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우리 간에서 술이 양이 적건 많건 간에 들어가면 이제 간이 먼저 술을 이제 알코올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매일 소량이라도 계속 먹게 되면 간이 쉴 시간이 없게 돼요. 그럼 간에 지방이 이제 계속 끼게 되고 그 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간 세포가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간 경화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 간암도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 정도로 그걸 제한을 하시면 비교적 좀 그 알코올에 의한 그 해독을 좀 줄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계속 술을 먹어왔기 때문에 간에도 면역이 생겨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뭔가 의학계 공격하는 업문에서. 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해로운 거를 계속 이렇게 주면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기관이 그냥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우리 고도 선생님 경고입니다. 자.